여러분, 과일을 앞에 두고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달콤한 포도 한 알, 사과 한 조각이 당뇨 때문에 두려운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죠. 건강의 보물이라 불리는 과일이 때론 혈당을 흔들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답답한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지난 50년간 수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었거든요. 선생님, 과일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답하며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승호, 85세의 내분비학 전문의입니다. 반세기 동안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당뇨와 싸워왔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30세 이상 한국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겪고 있어요.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가족과의 식사, 손주와의 소소한 간식 시간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현실이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당뇨는 관리할 수 있고 과일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제 환자 78세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포도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손주들이 놀러올 때면 포도 한 바구니를 꺼내놓고 함께 깔깔 웃으며 나눠 먹는 게 큰 기쁨이셨죠. 그런데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포도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까봐 무서워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혈당 수치를 확인하며 불안해하셨고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마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간단하지만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몇 주 뒤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이제 포도를 먹어도 혈당이 안정돼요. 손주들이랑 다시 과일을 나눠 먹었어요. 그 웃음, 그 기쁨이 제가 의사로 살아온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과일을 안전하게 즐기는 법, 한국 식탁에서 당뇨를 관리하는 비결,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까지 오늘 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따뜻한 방법들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보아요. 여러분, 과일을 먹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시진 않으신가요? 당뇨를 관리하며 과일을 즐기고 싶지만 이게 정말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달콤한 한 입이 망설여지죠.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과일이 당뇨 환자에게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비밀입니다. 과일은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과 섬유질의 보물창고지만 잘못 먹으면 혈당을 흔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방법을 알면 과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간 당뇨 환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72세 박영철 할아버지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곶감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겨울이면 따뜻한 차 한 잔과 곶감 몇 개를 드시며 TV를 보는 게 하루의 낙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어두우셨어요. 선생님, 혈당이 200mg까지 올라갔어요. 곶감 때문일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곶감은 말린 과일이라 당이 농축되어 있어요. 한 조각만 먹어도 당이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죠. 할아버지는 곶감을 끊고 싶지 않으셨지만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알기에 할아버지께 곶감을 대체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현대 과일은 예전과 달라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먹던 과일은 덜 달고 섬유질이 풍부했지만 지금의 과일은 품종 개량으로 훨씬 달콤해졌어요. 저는 이런 과일을 나무에서 자라는 사탕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말린 과일, 너무 익은 과일, 그리고 과일 주스는 당뇨 환자에게 위험합니다. 말린 과일, 예를 들어 곶감이나 망고 말랭이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이 농축돼요.
작은 조각 하나가 통과일 여러 개의 당을 함축하고 있죠.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말린 과일은 통과일보다 혈당을 3배 빠르게 올립니다. 박영철 할아버지처럼 곶감을 매일 드시면 혈당이 치솟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어요. 너무 익은 과일도 조심해야 해요. 잘 익은 바나나, 포도, 망고는 GI, 즉 혈당 지수가 높아요. GI는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익은 바나나는 GI가 70 이상으로 백미밥보다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제 환자 중 68세 이명숙 씨는 아침마다 익은 바나나를 드셨는데 혈당이 190mg/D까지 올라 당황하셨어요. 선생님, 과일이 건강에 좋다던데 왜 이러죠? 그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명숙님, 과일은 좋지만 익은 정도와 먹는 방법이 중요해요. 익은 과일은 당이 쉽게 분해되어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죠. 그래서 혈당이 급등하는 겁니다. 과일 주스는 또 어떤가요? 무가당이라도 위험은 마찬가지예요. 주스를 만들면 과일의 섬유질 구조가 파괴되면서 당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주스를 혈당 폭탄이라고 불러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과일 주스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통과일을 먹는 사람보다 혈당 변동이 2배 심해요. 제 환자 70세 최정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무가당 오렌지 주스를 드셨죠.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어요. 하지만 혈당이 210mg/D까지 치솟았어요. 할머니께 주스 대신 통과일을 권해드렸더니 한 달 만에 혈당이 140mg/D로 안정됐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과일을 끊어야 하나 걱정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은 우리의 친구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도 이제 곶감 대신 덜 익은 자두를 드시며 혈당을 관리하고 계세요. 이명숙 씨는 바나나 대신 사과를, 최정희 할머니는 주스 대신 블루베리를 선택하셨어요. 모두 혈당 걱정 없이 과일을 즐기고 있죠. 과일이 위험한 이유는 당 흡수 속도에 있어요. 그 속도를 늦추는 비결은 뭘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과일이 혈당에 미치는 생리학적 원리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과일을 먹고 나서 혈당이 왜 오르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과일은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때로는 혈당을 흔들며 우리를 당황하게 하죠.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과일이 혈당에 미치는 생리학적 원리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몸이 과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이 비밀을 알면 과일을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당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속도에 있어요. 그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제 환자 65세 최미영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미영 씨는 건강을 챙기고 싶으셔서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한 잔씩 드셨어요. 무가당이니까 괜찮겠지 하시며 믿고 마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걱정스레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혈당이 180mg/D까지 올라갔어요. 주스가 문제일까요? 그 목소리엔 혼란과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미영님, 주스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 문제예요. 최미영 씨처럼 많은 분들이 주스를 건강 음식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주스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함정을 숨기고 있죠. 그래서 저는 최미영 씨께 통과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뒤 최미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혈당이 130mg/D로 안정됐어요. 오렌지를 통째로 먹으니 다르네요. 그 변화가 정말 기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핵심은 당 흡수 속도입니다. 통과일을 먹으면 과일 속 식이섬유가 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 천천히 씹는 과정이 우리 몸에 이제 소화 시작이라는 신호를 보내죠. 이 신호는 장에서 당 흡수를 부드럽게 조절해요. 하지만 주스를 만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스를 만들 때 과일의 섬유질 구조가 파괴되면서 당이 바로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당의 고속도로라고 불러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통과일을 먹는 사람은 주스를 마시는 사람보다 혈당 변동이 30% 적습니다. 최미영 씨가 주스 대신 통과일을 먹으며 혈당이 안정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착즙과 스무디의 차이도 중요해요. 착즙은 과일의 섬유질을 거의 다 버리고 당만 남기죠.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반면 스무디는 과일을 통째로 갈아 섬유질을 일부 유지해요. 물론 스무디도 통과일만큼 좋진 않지만 착즙보다는 나은 선택입니다. 제 환자 70세 이경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착즙한 사과 주스를 드셨는데 혈당이 200mg/ml까지 치솟았어요. 선생님, 사과가 안 좋은가요? 하고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경자님, 사과는 훌륭한 과일이에요. 문제는 착즙이에요. 그래서 할머니께 스무디로 바꾸거나 가능하면 통과일을 먹으라고 권했죠. 한 달 뒤 할머니의 혈당은 140mg대로 안정됐고 이제 아침이 가볍다며 웃으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어요. 무가당 주스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과일에는 자연 당분, 즉 과당이 들어있어요. 이 과당은 섬유질과 함께 먹으면 천천히 흡수되지만 주스로 마시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죠. 또 우유나 요거트 같은 음식도 락토스라는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제 환자 67세 박상민 씨는 무가당 요거트에 과일을 갈아 드셨는데 혈당이 150mg/ml까지 올랐어요. 선생님, 설탕도 안 넣었는데요? 하시며 당황하셨죠. 저는 웃으며 설명드렸어요. 상민님, 과일과 요거트의 천연 당분이 문제예요. 통과일로 바꿔보세요. 박상민 씨가 통과일을 먹기 시작한 뒤 혈당이 135mg/ml로 안정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간단해요. 과일을 통째로 천천히 씹어 먹는 게 혈당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첫걸음이란 겁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통과일을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주스보다 40% 느려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죠. 최미영 씨, 이경자 할머니, 박상민 씨 모두 이 방법을 실천하며 혈당 걱정 없이 과일을 즐기고 계세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과일을 통째로 먹어보시고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 댓글로 어떤 과일을 드셨는지 알려주시면 더 기쁠 거예요. 자, 이제 과일이 혈당을 올리는 이유를 알았으니 어떤 과일을 선택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 혈당에 안전한 과일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과일들은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보물 같은 친구들이에요. 함께 만나볼까요? 여러분, 이제 과일을 안전하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과일이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 오늘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을 소개할게요. 당뇨를 관리하면서도 과일의 달콤함을 누릴 수 있는 혈당의 부담이 덜한 5가지 과일을 골랐습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과일들이 어떻게 삶을 바꿨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자, 어떤 과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블루베리부터 소개할게요. 이 작고 푸른 보석은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이 가득해요. 이 성분들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 환자 80세 이정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딸기와 블루베리를 번갈아 드셨어요.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간식을 끊으셨었죠. 손주들이 과일을 먹을 때 나만 물만 마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셨던 모습이 기억나요. 제가 블루베리를 권해드렸더니 한 달 만에 혈당이 150mg/ml에서 120mg/ml로 낮아졌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손주들이랑 같이 블루베리 깔깔 먹어요.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 같은 저GI 과일은 혈당 변동을 25% 줄인다고 해요. 다음은 자두입니다. 자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특히 덜 익은 자두는 GI가 낮아 혈당에 부담이 적죠. 제 환자 73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곶감 대신 자두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곶감 때문에 혈당이 200mg/dl까지 치솟았던 분이시죠. 자두가 이렇게 달콤한데 혈당에 괜찮다니 하시며 놀라워하셨어요. 2달 뒤 혈당이 140mg/dl로 안정됐고 할아버지는 공원 산책길에 자두를 챙겨 다니신다고 하셨어요.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자두의 섬유질은 당 흡수 속도를 30% 늦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딸기예요. 딸기는 당이 적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이정자 할머니가 블루베리와 함께 즐기셨던 바로 그 딸기죠. 딸기는 한 줌 먹어도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제 환자 69세 박미숙 씨도 딸기 덕을 많이 보셨어요. 박미숙 씨는 당뇨 때문에 과일을 멀리 하다가 딸기를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딸기를 먹으면서도 혈당이 130mg 아래로 유지돼요. 이게 꿈인가 싶어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딸기의 비타민C는 당뇨 환자의 염증을 20%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네 번째는 구아바입니다. 구아바는 낮은 GI와 풍부한 섬유질로 혈당 안정에 최고예요. 한국에선 생소할 수 있지만 요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제 환자 75세 윤순자 할머니는 구아바를 처음 보고 이게 뭐지 하시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구아바를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한 뒤 혈당이 160mg에서 125mg/dl로 낮아졌어요. 이제 구아바 없으면 섭섭해요 하시며 매일 한 조각씩 드신다고 하셨어요. 일본 연구에 따르면 구아바는 혈당 상승을 28% 억제한다고 합니다. 구아바의 쫄깃한 식감과 상큼한 맛, 한번 드셔보시면 푹 빠지실 거예요. 마지막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껍질째 먹으면 섬유질이 식욕을 조절해줘요. 특히 덜 익은 사과는 GI가 낮아 혈당에 부담이 적습니다. 제 환자 71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사과를 껍질째 먹기 시작하며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엔 밥을 먹어도 배고프더니 사과 한 조각 먹으면 배부르다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혈당도 170mg/dl에서 135mg/dl로 낮아졌죠.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사과의 펙틴 섬유질은 혈당 변동을 22% 줄인다고 해요. 사과 한 조각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5가지 과일, 블루베리, 자두, 딸기, 구아바, 사과는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보물이에요. 한 줌씩 천천히 드셔보세요. 이정자 할머니, 김영수 할아버지, 윤순자 할머니 모두 이 과일들 덕에 혈당 걱정 없이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이 중 한 가지를 골라 드셔보시고 댓글로 어떤 과일을 선택했는지 알려주세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이제 어떤 과일을 먹을지 알았으니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지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 과일을 혈당 걱정 없이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거예요. 함께 배워볼까요? 여러분, 이제 혈당에 좋은 과일을 알았으니 어떻게 먹으면 더 안전할지 궁금하시죠? 과일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당뇨를 관리하며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예요. 오늘은 과일을 혈당 걱정 없이 즐기는 간단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하고 실용적인 비결들입니다. 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오는지 함께 느껴보세요. 자, 과일을 더 현명하게 먹는 법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비결은 과일을 통째로 먹는 거예요. 착즙이나 갈기는 과일의 섬유질을 망가뜨려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통과일은 섬유질 덕분에 당이 천천히 흡수되죠. 제 환자 68세 김상호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상호 씨는 매일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셨어요? 과일이 건강에 좋다던데 하시며 별 걱정 없이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서 혈당이 190mg/dl까지 오른 걸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바나나가 안 좋은가요? 하시며 당황하셨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상우님, 바나나는 훌륭하지만 먹는 방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통과일로, 특히 식사 후에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뒤 김상원 씨의 혈당은 140mg/dl로 안정됐어요. 이제 아침이 가볍고 바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통과일은 주스보다 혈당 상승을 40% 줄인다고 해요. 두 번째 비결은 한 번에 소량만 먹는 겁니다. 과일은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에 부담이 됩니다. 한 줌 약 100잡도 150g이 적당해요. 제 환자 74세 이옥순 할머니는 포도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손주들과 포도 한 바구니를 놓고 먹다 보면 어느새 반 바구니가 사라지곤 했죠. 하지만 혈당이 180mg/dl까지 올라 걱정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포도를 끊어야 하나요? 하시며 눈물이 글썩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어요. 옥수님, 포도를 끊을 필요 없어요. 한 줌씩만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한 줌씩 먹기 시작한 뒤 혈당이 130mg으로 낮아졌어요. 이제 손주들이랑 포도 먹는 시간이 더 행복해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소량의 과일은 혈당 변동을 25% 줄인다고 합니다. 한 줌만 기억하세요. 세 번째 비결은 과일을 식사 후 디저트로 먹는 거예요.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지만 식사 후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밥과 반찬의 섬유질, 단백질이 과일의 당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제 환자 70세 최영희 씨는 아침 공복에 사과를 드시곤 했어요. 사과가 몸에 좋다던데 하시며 매일 한 개씩 드셨죠. 하지만 혈당이 185mg/dl까지 올라 당황하셨어요. 저는 최영희 씨께 식사 후 사과 반쪽을 디저트로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2주 뒤 혈당이 135mg/dl로 안정됐고 선생님, 이렇게 간단할 수가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일본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과일을 먹으면 혈당 상승이 20% 줄어든다고 해요. 식사 후 블루베리 한 줌,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으신가요? 이 세 가지 방법, 통과일로 소량만, 식사 후에는 정말 간단하지만 혈당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김상훈 씨, 이옥순 할머니, 최영희 씨 모두 이 방법을 실천하며 과일을 마음껏 즐기고 계세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사 후 블루베리나 사과 한 줌 드셔보세요. 그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과일을 드셨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나눠주시면 더 기쁠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밝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았으니 우리 식탁에서 당뇨를 관리하는 법이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선 한국 식문화의 숨은 혈당 함정과 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비빔밥, 김밥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니 놀라우시죠?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여러분,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맛있는 음식들, 비빔밥이나 김밥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죠? 그런데 이 익숙한 한국 음식들 속에 당뇨를 관리하는 데 방해가 되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한국 식문화에 숨은 혈당의 위험 요소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음식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당뇨를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 환자분들의 경험과 함께 나눠드릴게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어떤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 환자 75세 윤순자 할머니의 사연부터 들려드릴게요. 윤순자 할머니는 비빔밥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시장에 나가면 늘 비빔밥 한 그릇을 드시며 친구들과 수다를 나누는 게 큰 낙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비빔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2mg/dl까지 올라가요. 비빔밥이 문제인가요? 그 목소리엔 당황과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순자님, 비빔밥 자체는 훌륭한 음식이지만 재료와 먹는 방식이 중요해요.
할머니의 비빔밥은 백미와 달콤한 고추장이 줄을 이뤘어요. 백미는 탄수화물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리죠. 그래서 저는 채소가 풍부한 비빔밥으로 바꾸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달 뒤 할머니의 혈당은 140mg D1로 안정됐고 이제 비빔밥 먹는 시간이 더 즐거워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한국 식문화에는 혈당을 올리는 함정이 많아요. 특히 외식 메뉴의 숨은 당이 문제예요. 라면이나 국물 요리, 심지어 김치나 반찬에도 설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라면은 매운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설탕을 첨가해요. 제 환자 70세 박동수 할아버지는 라면을 즐겨 드셨어요. 라면 한 그릇이 뭐 대수겠어? 하시며 가볍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혈당이 210mg/ml까지 치솟았어요. 선생님, 라면에 설탕이 들어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하시며 놀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설탕이 숨은 음식을 피하고 재료가 투명한 음식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라면 대신 채소와 두부가 듬뿍 든 된장찌개를 드시기 시작한 뒤 혈당이 150mg D1로 낮아졌어요.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첨가된 음식은 혈당을 35% 더 빠르게 올린다고 해요. 백미, 비빔밥, 김밥, 스시 같은 음식도 조심해야 해요. 이들은 탄수화물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백미는 GI, 즉 혈당 지수가 높아서 먹은 후 30분 만에 혈당을 쑥 올리죠. 제 환자 72세 이수진 씨는 김밥을 자주 드셨어요. 김밥은 간편하고 맛있잖아요 하시며 즐기셨지만 혈당이 190mg D1까지 올라 걱정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김밥도 안 되나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수진님, 김밥도 괜찮아요. 채소가 많은 김밥을 드셔보세요. 이수진 씨가 백미 대신 잡곡으로 만든 김밥을 드시기 시작한 뒤 혈당이 135mg/ml로 안정됐어요.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탄수화물 식사는 혈당을 40% 더 올리지만 채소가 많은 식사는 그 속도를 25% 늦춘다고 해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간단해요. 첫째, 재료가 보이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재료가 투명한 음식은 설탕이나 숨은 탄수화물이 적어요. 예를 들어 된장찌개나 나물 반찬은 재료를 한눈에 알 수 있죠. 둘째, 단맛의 출처가 불분명한 음식은 피하세요. 달콤한 소스나 국물은 설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환자 69세 최미경 씨는 식당에서 단맛 나는 고추장 소스를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혈당이 180mg/ml까지 올라 당황하셨죠. 선생님, 고추장이 문제였어요? 하시며 물으셨어요. 저는 고추장 대신 간장이나 들기름을 추천드렸어요. 한 달 뒤 최미경 씨의 혈당은 130mg/ml로 낮아졌고 이제 외식도 마음 편해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 식탁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윤순자 할머니, 박동수 할아버지, 이수진 씨 모두 작은 변화를 통해 혈당을 안정시키셨어요. 여러분도 다음 외식 때 채소 반찬을 먼저 드셔보세요. 그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음식을 선택하셨는지 나눠주시면 더 기쁠 거예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거예요. 자, 이제 한국 식문화의 함정을 알았으니 외식과 가정식을 더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이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구체적인 식사 전략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반찬과 밥을 어떻게 조화롭게 먹을지 기대되시죠? 함께 배워보러 갈까요? 여러분, 외식이나 가정식 식탁 앞에서 이걸 먹어도 괜찮을까? 하고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행복의 순간인데 당뇨 때문에 걱정이 앞서면 그 즐거움이 반감되죠. 오늘은 외식과 가정식을 당뇨에 맞게 관리하는 간단한 3가지 비결을 나눠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하고 실용적인 지혜예요. 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함께 느껴보세요. 자,
우리 식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법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비결은 녹색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겁니다. 시금치, 상추,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제 환자 70세 최병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병철 할아버지는 밥과 고기를 먼저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밥부터 먹어야 든든하지 하시며 늘 밥그릇부터 드셨죠. 그런데 혈당이 210mg 들까지 치솟아 걱정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밥을 끊어야 하나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병철님, 밥을 끊을 필요 없어요. 채소부터 드셔보세요. 할아버지가 식사 때마다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시기 시작한 뒤 혈당이 150mg/dl로 낮아졌어요. 이제 밥맛도 더 좋아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일본 연구에 따르면 채소 우선 섭취는 혈당 상승을 30% 줄인다고 해요. 두 번째 비결은 영분 높은 반찬을 조금만 드시는 겁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반찬은 맛있지만 영분이 많아요. 영분은 혈압을 올리고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죠. 제 환자 73세 김옥자 할머니는 김치를 밥 한 숟갈에 한 조각씩 꼭 드셨어요.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혈당이 180mg/dl를 넘고 혈압도 높아지셨어요. 선생님, 김치를 끊어야 하나요? 하시며 아쉬워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어요. 옥자님, 김치를 적당히만 드시면 돼요. 할머니가 김치를 소량으로 줄이고 나물 반찬을 늘린 뒤 혈당이 130mg/dl로 안정됐어요. 이제 김치도 부담 없어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영분 섭취를 줄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20% 낮아진다고 해요. 세 번째 비결은 섭취 순서를 지키는 겁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과일 순으로 드세요. 이 순서는 소화 호르몬을 조절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줍니다. 제 환자 67세 박미영 씨는 식사 때 밥과 국부터 드시곤 했어요. 그게 편하잖아요 하시며 별 생각 없이 드셨죠. 하지만 혈당이 195mg까지 올라 당황하셨어요. 저는 박미영 씨께 채소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밥은 나중에 먹으라고 권했어요. 2주 뒤 혈당이 140mg/dl로 낮아졌고 선생님, 이렇게 쉬울 수가 하시며 놀라워하셨어요.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섭취 순서는 혈당 상승을 25% 줄인다고 해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라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세 가지 방법, 녹색 채소 먼저, 영분 높은 반찬 줄이기, 섭취 순서 지키기는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최병철 할아버지, 김옥자 할머니, 박미영 씨 모두 이 방법을 실천하며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졌어요. 외식할 때는 생선이나 두부 요리를, 가정식에서는 현미나 잡곡밥을 선택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탁의 행복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도 내일 점심 채소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채소를 드셨는지 나눠주시면 더 기쁠 거예요. 자, 이제 외식과 가정식의 함정을 피하는 법을 알았으니 건강한 밥상에도 숨은 위험이 있다는 사실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먹는 가정식 밥상이 왜 혈당을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계란찜과 김치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니 놀라우시죠?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여러분, 집에서 차린 정성 가득한 가정식 밥상을 떠올려 보세요. 계란찜, 김치, 볶은 채소, 그리고 따끈한 백미밥. 이 정도면 건강한 밥상이겠지 하며 마음 놓고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건강한 밥상에도 당뇨를 관리하는 데 방해가 되는 함정이 숨어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식 밥상이 왜 혈당을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환자분들의 따뜻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을 나눠드릴게요. 자, 어떤 함정이 우리 밥상에 숨어 있을까요? 제 환자 73세 정미경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미경 씨는 매일 가족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리셨어요. 계란찜, 김치, 시금치나물, 그리고 백미밥은 빠지지 않는 메뉴였죠. 이렇게 먹으면 건강할 거야 하시며 자부심을 느끼셨지만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혈당이 180mg TD를 넘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목소리엔 당황과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정미경 씨의 식단을 들어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미경님, 밥상은 훌륭하지만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해요. 정미경 씨의 밥상은 염분과 탄수화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김치를 줄이고 백미를 현미로 바꾸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뒤 정미경 씨의 혈당은 130mg 드릴리로 안정됐고 이제 밥상 차리는 게 더 즐거워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식 밥상, 특히 계란찜, 김치, 백미로 구성된 메뉴는 언뜻 건강해 보여도 함정이 있어요. 먼저 김치 같은 발효 반찬은 맛있지만 염분이 높아요. 염분은 혈압을 올리고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염분 과다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20% 높인다고 해요. 제 환자 71세 이영자 할머니도 김치와 젓갈을 몇 끼니마다 드셨어요. 김치가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 하시며 웃으셨지만 혈당이 190mg/TD까지 올라 걱정이 많으셨어요. 선생님, 김치를 끊어야 하나요? 하시며 아쉬워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어요. 영자님, 김치를 소량만 드시고 나물 반찬을 늘려보세요. 할머니가 염분 낮은 반찬으로 바꾼 뒤 혈당이 140mg/TD로 낮아졌어요. 이제 김치도 무섭지 않아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다음 함정은 백미예요. 백미는 탄수화물이 많고 GI, 즉 혈당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백미밥 한 공기는 먹은 지 30분 만에 혈당을 쑥 올릴 수 있어요. 제 환자 69세 박동민 씨는 백미밥을 주식으로 드셨어요. 밥이 최고지 하시며 매일 2공기씩 드셨죠. 하지만 혈당이 200mg/TD까지 치솟았어요. 선생님, 밥을 끊어야 하나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동민님, 밥을 현미나 잡곡으로 바꿔 보세요. 박동민 씨가 현미밥으로 바꾼 뒤 혈당이 145mg/TD로 안정됐어요. 현미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현미는 백미보다 혈당 상승을 30% 줄인다고 해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녹색 채소를 밥상의 중심으로 삼으세요. 시금치, 상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둘째, 염분 낮은 반찬을 선택하세요. 김치나 젓갈은 소량만, 대신 나물이나 생채를 늘리세요. 셋째, 섭취 순서를 지키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혈당이 부드럽게 관리됩니다. 제 환자 74세 최옥순 씨는 이 순서를 지키기 시작하며 변화를 느꼈어요. 선생님, 나물부터 먹으니 배고프지 않고 혈당도 안정돼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일본 연구에 따르면 채소 우선 섭취는 혈당 상승을 25% 줄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정식 밥상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미경 씨, 이영자 할머니, 박동민 씨 모두 작은 변화를 통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탁의 기쁨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밥상에서 채소를 먼저 드셔보세요. 그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채소를 드셨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나눠주시면 더 기쁠 거예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거예요. 자, 이제 건강한 밥상의 함정을 알았으니 왜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른지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당 관리의 개인차와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같은 밥상에서도 혈당이 달라질 수 있다니 놀라우시죠?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왜 어떤 사람은 혈당이 오르고 어떤 사람은 괜찮을까요?
당뇨를 관리하다 보면 내 몸은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오늘은 혈당 반응의 개인차와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는 비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저마다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해하면 당뇨 관리도 한결 쉬워집니다. 제 환자분들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몸에 꼭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게요. 자, 내 몸의 비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환자 67세의 이수진 씨의 사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수진 씨는 사과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사과가 건강에 좋다던데 하시며 매일 한 조각씩 드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과를 먹은 뒤 혈당이 180mg TDE까지 올라 당황하셨어요. 선생님, 사과가 안 좋은가요? 하시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수진님, 사과는 훌륭하지만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블루베리로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주 뒤 이수진 씨의 혈당은 130mg TDE로 안정됐어요. 블루베리가 내 몸에 딱 맞네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이수진 씨의 사연은 우리 몸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사과라도 누군가는 혈당이 오르고 누군가는 안정적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혈당 반응은 장내 미생물, 유전자, 호르몬 같은 요소들에 의해 달라집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과를 먹어도 미생물이 당을 천천히 처리하지만 다른 사람은 빠르게 흡수되죠. 유전자와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인슐린 민감도가 낮은 사람은 같은 음식에서도 혈당이 더 오를 수 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혈당 반응의 개인차는 40%가 장내 미생물과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요. 이수진 씨가 사과 대신 블루베리로 바꾼 뒤 혈당이 안정된 것도 블루베리의 항산화 물질이 그녀의 몸에 더 잘 맞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어떻게 찾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속 혈당 측정기, 즉 CGM을 사용하는 거예요. CGM은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를 보여줘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 환자 69세 박미숙 씨는 CGM을 사용하며 놀라운 발견을 하셨어요. 선생님, 현미밥은 괜찮은데 백미는 혈당을 올리네요. 하시며 신기해 하셨어요. CGM 덕분에 박미숙 씨는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았고 혈당이 160mg TD에서 125mg TD로 낮아졌어요. 연구에 따르면 CGM 사용자는 혈당 변동을 35% 줄였다고 해요. CGM이 부담스럽다면 식사 후 2시간 뒤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간단한 혈당계로도 내 몸의 반응을 알 수 있죠. 제 환자 72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CGM 없이도 실험을 해보셨어요. 선생님, 사과와 자두를 번갈아 먹어봤어요. 자두가 더 나아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식사 후 2시간 뒤 혈당을 체크하며 자두가 혈당을 140mg TDT 이하로 유지시킨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이제 자두가 내 단짝이에요 하시며 공원에 자두를 챙겨 다니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작은 실험이 혈당 관리의 열쇠예요.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개인 맞춤 식단은 혈당 변동을 30% 줄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맞는 음식을 찾는 건 마치 자신만의 보물을 발견하는 과정 같아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내 몸을 더 알아가고 싶으신가요? 이수진 씨, 박미숙 씨, 김영수 할아버지 모두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며 혈당을 안정시켰어요. 여러분도 이번 주 사과와 블루베리를 번갈아 드셔보고 혈당 변화를 체크해보세요. 간단한 혈당계로 식사 후 2시간 뒤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 결과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기쁠 거예요. 이 작은 실험이 여러분의 건강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거예요. 자, 이제 혈당의 개인차를 알았으니 식단 외에 혈당을 올리는 숨은 요인들이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대기오염,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요인들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릴 수 있다니 놀라우시죠?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여러분, 식단을 꼼꼼히 챙겨도
혈당이 오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며 답답한 순간 사실 식단 외에 숨은 요인들이 혈당을 흔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당뇨 관리에서 간과하기 쉬운 하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 대기오염,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요인들을 알면 혈당을 더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일상 속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함께 느껴보세요. 자, 어떤 요인들이 혈당을 뒤흔들고 있을까요? 먼저 대기오염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미세먼지, 특히 PM2.5는 우리 몸의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미세먼지는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어요. 제 환자 71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도심 아파트에 사시며 매일 창문을 열고 환기하셨어요. 공기를 맑게 해야지 하시며 신경 쓰셨죠. 그런데 혈당이 200mg/까지 올라 당황하셨어요. 선생님, 식단은 잘 지켰는데 왜 이러죠? 하시며 물으셨죠. 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라고 권해드렸어요. 2달 뒤 할아버지의 혈당은 145mg/L/D로 낮아졌어요. 이제 미세먼지 예보도 챙겨봐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PM2.5 노출은 혈당 변동을 15% 높일 수 있다고 해요. 다음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이 호르몬은 만성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69세 박미숙 씨는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마음이 무거우니 밥맛도 없어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혈당은 190mg/dl까지 치솟았어요. 저는 박미숙 씨께 명상과 가벼운 산책을 추천드렸습니다. 단 음식 대신 10분만 걸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 뒤 박미숙 씨의 혈당은 140mg/dl로 안정됐어요. 산책하니 마음도 가벼워져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관리인 혈당 변동을 20% 줄인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느낄 때 단 음식 대신 산책을 선택해보세요. 수면 부족도 큰 요인이에요. 잠을 덜 자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 혈당이 오르기 쉬워집니다. 제 환자 74세 김옥자 할머니는 밤늦게 TV를 보시다 잠이 부족했어요. 밤이 되면 외로워서 TV를 켜요. 하시며 쓸쓸해 하셨어요. 혈당은 185mg/dl까지 올라갔죠. 저는 할머니께 밤 10시쯤 잠자리에 드시고 취침 전 따뜻한 차를 마시라고 권해드렸어요. 2주 뒤 혈당이 135mg/dl로 낮아졌고 이제 아침이 상쾌해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7시간 수면은 혈당을 25% 안정시킨다고 해요. 오늘 밤 30분 일찍 주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은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도구예요. 제 환자 72세 최동수 씨는 나이 들면 운동이 힘들다 하시며 집에서만 지내셨어요. 혈당은 195mg/dl까지 올랐죠. 저는 최동수 씨께 하루 10분 집 앞 산책을 추천드렸어요.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 뒤 혈당이 140mg/dl로 낮아졌고 걸으니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일본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걷기는 인슐린 저항성을 22% 낮춘다고 해요. 운동 부족은 혈당 관리의 도미노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4가지 요인, 대기오염,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은 식단만큼이나 중요해요. 이영수 할아버지, 박미숙 씨, 김옥자 할머니, 최동수 씨 모두 작은 변화를 통해 혈당을 안정시켰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30분 일찍 주무시고 스트레스 땐 산책을 선택해보세요. 그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댓글로 어떤 변화를 시도했는지 나눠주시면 더 기쁠 거예요. 이 실천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한층 더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혈당을 올리는 숨은 요인들을 알았으니 혈당을 안정시키는 쉬운 운동들이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이 운동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지 기대되시죠? 함께 배워보러 갈까요? 여러분, 운동이 혈당 관리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아시나요? 운동은 힘들다며 망설이셨던 분들, 오늘은 집에서 혹은 동네 마당에서 쉽게 할 수 있는 3가지 운동을 소개할게요. 이 운동들은 복잡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당뇨를 관리하며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따뜻한 일상 속 작은 실천들입니다. 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간단한 운동들이 어떻게 삶을 바꿨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자, 혈당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운동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운동은 식사 후 10분 걷기예요. 식사 후 라이틀리 걸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건 운동화도 필요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제 환자 74세 강동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강동수 할아버지는 나이 들면 걷는 것도 귀찮다 하시며 집에만 계셨어요. 혈당은 170mg/D까지 올라 걱정이 많으셨죠. 선생님, 운동해야 하나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어요. 동수님, 식사 후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저녁밥 후 동네를 천천히 걷기 시작한 뒤 혈당이 130mg/D로 낮아졌어요. 이제 걷는 게 하루의 낙이야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일본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는 혈당 상승을 22% 줄인다고 해요. 식사 후 10분, 동네 한 바퀴 돌며 바람 쐬는 기분, 상상만 해도 좋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예요. 하루 3번 10회씩 하면 됩니다. 이 운동은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제 환자 71세 이육순 할머니는 무릎이 약하셔서 운동을 꺼리셨어요. 선생님, 나 같은 사람은 운동 못해요 하시며 고개를 저으셨죠. 저는 할머니께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보라고 권해드렸어요. 천천히 안전하게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하루 3번 10회씩 실천한 뒤 혈당이 180mg/D에서 140mg/D로 낮아졌어요. 무릎도 덜 아프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근력 운동은 인슐린 민감도를 20% 높인다고 해요. 의자 하나면 충분한 이 운동, 여러분도 쉽게 시작할 수 있죠. 세 번째 운동은 팔 돌리기예요. 하루 2번 1분씩 양팔을 부드럽게 돌리면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제 환자 69세 박영희 씨는 어깨가 뻐근해 운동을 피하셨어요. 팔도 잘 안 올라가는데 무슨 운동이야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박영희 씨께 팔 돌리기를 추천드렸어요. TV 보면서 1분만 돌려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박영희 씨가 아침 저녁으로 팔 돌리기를 시작한 뒤 혈당이 175mg/D에서 135mg/D로 낮아졌어요. 어깨도 시원하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상체 운동은 혈당 변동을 18% 줄인다고 합니다. 1분이면 되는 이 운동, 지금 당장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3가지 운동, 식사 후 10분 걷기,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팔 돌리기는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강동수 할아버지, 이육순 할머니, 박영희 씨 모두 이 운동들을 실천하며 혈당을 안정시키고 삶의 기쁨을 되찾으셨어요. 운동이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 이 방법들은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그 가벼운 발걸음이 혈당을 부드럽게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운동을 해보셨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나눠주시면 더 기쁠 거예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혈당을 안정시키는 운동까지 알았으니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모아 건강한 삶을 만드는 법이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뇨 걱정 없이 행복한 일상을 위한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간단한 3가지 원칙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바꿀지 기대되시죠? 함께 마무리해 보러 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뇨를 관리하며 더 건강한 삶을 만드는 여정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과일을 안전하게 즐기는 법부터 한국 식문화의 숨은 함정,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이 모든 비결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빛을 더해줄 거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환자분들의 미소를 떠올리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 환자 78세 김옥순 할머니를 기억하시죠?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좋아하던 포도를 멀리하며 손주들과의 소소한 기쁨마저 잃으셨었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방법들을 실천하며 이제는 손주들과 포도 한 바구니를 놓고 깔깔 웃으시며 시간을 보내세요. 혈당은 140mg DL로 안정됐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죠. 선생님, 이제 과일을 먹어도 무섭지 않아요. 손주들이랑 같이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김옥순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이 방법들로 혈당 걱정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첫째, 재료가 보이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된장찌개, 나물 반찬처럼 투명한 재료로 만든 음식은 혈당의 부담이 적어요. 둘째, 다채로운 색의 채소를 식탁의 중심에 두세요. 초록 시금치, 빨간 파프리카, 노란 호박은 혈당을 부드럽게 관리해줍니다. 셋째, 흰쌀, 소금, 설탕을 피하세요. 현미밥, 저염 반찬, 그리고 단 음식 대신 산책이나 음악을 선택하면 더 건강해질 거예요. 이 세 가지 원칙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거예요. 당뇨 관리는 큰 부담이 아니에요. 하루 10분 걷기, 채소를 먼저 먹기, 블루베리 한 줌 즐기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 환자 74세 강동수 할아버지는 식사 후 10분 걷기를 시작하며 혈당이 170mg/dl에서 130mg/dl로 낮아졌어요. 이제 동네 강아지도 나를 아는 걸 하시며 웃으셨죠. 여러분도 이 작은 실천들로 일상이 더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일 때 단 음식 대신 10분 산책을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배운 것들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겠어요? 내일 점심 채소부터 드시거나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 기뻐할게요.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어요. 혼자 걷는 길이 외로울 때 이 영상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작은 실천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 손주와 과일을 나누는 기쁨으로 돌아올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